정부가 일경 630조 원대로 국내 총 생산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 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이 끌고 기관이 밀어주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1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000선을 회복하며 연중 최고점까지 올랐습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1%, 27.90포인트 오른 2010.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42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이틀 연속 순매수 행보를 이어갔고 기관도 1,59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은 4,9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5원 넘게 오르며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1,020원선 초반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급 반등세를 보이며 환율 부담에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코스피 2000선 회복을 주도했다면서 외국인이 현물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도 이틀 연속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업종이 오른 가운데 전기가스와 운송장비, 전기전자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들도 전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 대비 1.07% 올랐고 환율 상승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위망도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6%, 3.14포인트 오른 560.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롤러코스터를 탄 서울시장 후보자의 테마주가 대표적입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를 15%포인트가량 앞섰다는 소식에 모엔즈가 장 초반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모엔즈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날보다 3.83% 하락한 5,7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김기수 대표이사가 박 시장이 몸담았던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박 시장의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박 시장이 또 다른 테마주인 휘닉스홀딩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2.79% 하락 마감했고 오름세를 보이던 휘닉스 소재도 4.76% 하락하는 등 하루 새 주가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홍성규 회장은 박 시장과 경기고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밀린 정몽준 후보의 테마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개발 공약으로 정 후보의 테마주로 묶인 롯데관광개발은 6.10%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용산개발 사업을 재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의 시행자이던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2대 주주입니다. 이 밖에 정몽준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통신 역시 5.07%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가가 폭등 또는 폭락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가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군요. 또다시 교육용 가구업체 팀스가 최대 주주 지분 매입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용 가구업체 팀스가 최대주주 CDJ의 연이은 지분 매입 소식에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팀스는 1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2.90%, 1,600원 오른 14,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후 이튿날 5% 넘게 빠지며 조정을 보이던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팀스 주가가 이날 급등한 것은 퍼시스가 관계사인 CDG를 통해 팀스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팀스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이던 자사주 5,670주를
최대 주주 시디즈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물량은 팀스 전체 주식의 0.28%입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시디즈의 지분율은 37.93%로 늘어났습니다. 시디즈는 앞서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팀스 주식 34,81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시디즈가 팀스 지분을 사모으는 것을 합병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퍼시스가 지난 2010년 12월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팀스를 다시 퍼시스로 원상복귀시키거나 시디즈와 합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팀스를 인적 분할했지만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팀스도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인적 분할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퍼시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팀스를 독립회사로 둘 요인이 없어졌다면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합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끌어올려 결국 합병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부가 일경 630조 원대로 국내 총생산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오늘 국민계정통계 국제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 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부인 국민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규모는 일경 630조 6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2억 1,259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 6천억 원 늘었으며 요인별 증가분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 요인이 219조 8천억 원,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 손익 등 거래외 요인이 244조 8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가 5,604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건설 자산이 36.2%인 3,852조 5천억 원, 이 밖에 설비 자산 660조 원, 지식 재산 생산물 252조 7천억 원, 재고 자산 31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 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15세에서 64세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1월 취업자 수가 70만 5천 명, 2월에 83만 5천 명, 3월에 64만 9천 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2개월째 둔화한 것으로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60만 명 선의 증가폭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8만 6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과 운송, 숙박 등을 비롯한 일부 업종이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직 지표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 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원검사 대상일 경우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20, 30대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은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 고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전국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부당 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휴수당, 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 삭감 27.6%, 임금체불 19%, 부당해고 12.8%, 폭력행위가 8.6%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 고용 경험자 가운데 44.8%는 참았다고 답했고 29.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청년위는 전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왔던 기업도시가 최근에 10년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 대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도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국토균형 발전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충주와 원주, 무안, 대안, 무주, 영남, 해남 등 6개 지역을 기업도시 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는데요. 충주와 원주는 지식기반형, 무안은 산업교역형, 태안, 무주, 영암, 해남은 관광 레저형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업도시로 뽑히기 위해 각 지역들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했는데요.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낙후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네, 올해까지 딱 10년째인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 쪽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길래 이렇습니까? 예,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우 질이 멸렬한 상태입니다. 후속 사업지의 발굴은 고사하고 무안과 무주 등 시범사업마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악화일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범사업지 가운데 무주와 무안은 지정 해제가 됐고 매립지 위에 조성되는 영암 해남은 최근에야 매립 면허권을 양도양수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주는 주요 출자사인 대한전선이 지난 2008년 5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무주군은 대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지난 2011년 1월 시범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산업교역형으로 추진된 무안은 국내 단지와 한중 산업단지로 지구를 분할해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단지 사업 시행자인 무안 기업도시 개발이 지난 2010년 청산 과정을 밟았고 한중 산업단지의 시행사 역시 대주주인 중국 자본의 투자 철회로 지난해 초 사업을 접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 영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관광 레저형 등 세 가지로 나뉜 개발 유형을 일부 통합하는 것이 유력한 상태고요. 연구 개발과 산업 용지 등 개발 콘셉트가 유사한 산업교육형과 지식기반형을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고 토지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골프장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산업시설 용도를 포함시켜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는 보관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시행령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 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 면적 규모는 최소 300만 평방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관광 레저형이 66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가장 크고 산업교육형은 500만 평방미터, 지식기반형은 300만 평방미터입니다. 네, 이렇게 줄줄이 취소된 이 사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기업도시에 대해 대대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도시의 컨셉트와 비슷한 유형의 개발 사업이 전국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충주와 원주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 모두 골프장과 호텔의 유형을 결합한 골프텔을 분양하는 것을 주요 수익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설령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라는 골프장의 태생적인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습니다. 특히 태안이나 영암, 해남의 경우 이미 수도권 외곽에 대거 들어서 있는 골프장들과 지리적 경쟁에서 한참 밀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많은 지역의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 특수한 지구를 만들어서 특수의 의미 자체가 이미 퇴색된 데다 집중해야 할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업성이 없는 곳은 가차없이 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살아날 수 있는 곳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긴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정부의 대수술로 기업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반도체 DRAM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RAM 익스체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DRAM 매출 28억 달러로 세계 시장에서 28.2%의 점유율을 기록해 마이크론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SK하이닉스가 점유율 28.5%로 26.2%의 마이크론을 앞섰으나 작년 9월 우시 공장 화재 이후 순위가 뒤집혀 지난해 4분기 마이크론이 28.7%의 점유율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반도체 DRAM 시장의 부동의 1위 자리는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으며 지난 1분기 35.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LS산전은 이라크에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인 지능형 원격 검진 인프라 사업을 5,224만 달러, 하나로 536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원격 검진 인프라 사업은 전력 사용 제어, 실시간 요금 정산, 원격 전력 차단 등과 함께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 전력기기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LS산전은 이번 계약에 따라 이라크 전역에 19개 원격 검진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지역 변전소와 전력 수용 가구에 스마트 미터 11만 대를 보급해 전력 운영 정보를 중앙 제어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가솔린 모델인 7세대 골프 1.4 TSI 블루 모션의 출시 앞서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140마력, 최대 토크는 25.5, 제로백은 8.4초, 최고 속도는 시속 212km입니다. 듀얼 클러치 방식의 7단 DSG 변속기와 함께 TSI 모델 최초로 에너지 회전 시스템과 스타트 스톱 기능 등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인 블루 모션 기술이 적용됐으며 공인 연비는 리터당 13.5km입니다. 국내에는 골프 1.4 TSI 블루 모션과 골프 1.4 TSI 블루 모션 프리미엄 등 두 종류가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각각 3,220만 원과 3,630만 원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